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촌 서울나우병원에서 손과 손목 그리고 팔꿈치 질환에 대해서 진료하고 있는 김정환입니다. 오늘은 팔꿈치의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질환 모두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팔꿈치의 과도한 사용이 아닌 손가락과 손목의 사용에 있습니다. 손가락과 손목을 뒤로 이렇게 젖히는 것을 신전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은 전완부의 후면에 있고요. 이 근육이 팔꿈치의 외측에 힘줄이 되어서 붙습니다. 이 힘줄에서 염증이 발생되어서 힘줄의 변성이 유발되게 되면서 통증이 발생되는 것을 테니스 엘보, 즉 외상과염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손가락을 구부리고 손목을 구부리고 하는 것을 굴곡이라고 하고, 이것을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을 회내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굴곡 회내전 근육은 전완부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고, 이 근육이 팔꿈치의 내측에 힘줄이 되어서 붙게 되는데, 이 부위에 염증이 발생돼서 힘줄의 변성이 발생되는 것이 골프 엘보 또는 내상과염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팔꿈치의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병원에 방문하시게 되면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는 힘줄이 보이거나 하지는 않지만, 관절의 변형이나 이상이 있는지 또는 염증이 오래되거나 심했을 때 나타나는 석회 등이 관찰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테니스 엘보 환자의 단순 방사선 검사 소견입니다. 이렇게 외측에 하얗게 보이는 석회 음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부위에 염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힘줄의 염증이나 손상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나 MRI 등의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MRI를 촬영하였을 시 실제 힘줄이 뼈에 까맣게 붙는 것이 아니라 하얗게 된 이런 부위가 관찰되는데, 정상과 비교하여 본다면 정상 MRI에서는 바깥층에 있는 힘줄층이 까만 선으로 뼈에 잘 붙는 반면, 병이 있는 환자분에서는 힘줄층이 뼈에 완전히 붙지 못하고 하얗게 보이는 이런 파열이나 염증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골프 엘보 환자의 단순 방사선 검사와 MRI 소견입니다. 내측에 보시면 뼈 말고 하얗게 보이는 이런 부위를 관찰하실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석회 음영입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부위에 염증이 있구나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MRI를 촬영하였을 시 내측에 있는 힘줄이 하얗게 되면서 염증 또는 변성이 발생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과 비교하여 본다면 마찬가지로 안층에 있는 인대층 그리고 더 안쪽에 있는 힘줄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병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하얗게 변성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에 앞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것은 절대로 빨리 낫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염증이 단기간의 사용으로 인해 갑자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온 스트레스가 서서히 힘줄의 염증을 유발하면서 변성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변성이 다시 정상 조직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을 참지 못하시고 조금만 좋아지면 또 쓰시고 조금만 좋아지면 또 쓰시고 하는 경우에는 병이 잘 낫지 않거나 만성적으로 오래 불편함을 겪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사용을 제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을 제한하고 약물을 사용하면서 물리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시행하는 물리치료는 체외충격파라는 치료입니다.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물리치료 중에 하나인 체외충격파를 제가 직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힘줄 부착부에 병변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대해서 체외충격파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육의 통증이 동반되는 요골관 증후군 등이 같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근육층까지 같이 체외 충격파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약간씩 통증이 오게 하는데요. 저는 현재 병이 없는 상태인데도 약간씩 이렇게 통증이 있는데, 병이 있는 분들은 누르기만 해도 굉장히 아픈 분들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체외 충격파 시술이 통증 때문에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픔을 너무 참으면서 체외 충격파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형태의 물리치료 등을 통해서 증상을 약간 완화시킨 뒤에 체외 충격파 시술 등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4회에서 6회 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불난 것에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물을 한번 뿌렸을 때 불길이 살짝 작아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물 한번 뿌린다고 그 불이 다 꺼지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물을 뿌리고 해서 그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만큼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테니스 엘보우와 골프 엘보우의 치료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 이렇게 두 가지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테니스 엘보우 스트레칭은 이렇게 손바닥을 쭉 펴준 상태에서 주먹을 가볍게 준 상태에서 반대편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구부려주는 이 스트레칭을 테니스 엘보우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강한 스트레칭을 하고 싶다고 하면 조금 더 손을 안쪽으로 회전해 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쭉 당겨주시면 외측 상과 쪽에 더 강한 스트레칭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10회씩 3세트 정도 해주시고, 유지하는 시간은 10초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번엔 골프 엘보우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텐데요. 골프 엘보우는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쭉 펴주고 손바닥을 이렇게 올려준 상태에서 반대손을 이용해서 가볍게 쭉 젖혀준 상태에서 10초 유지. 이번에는 가볍게 하실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 너무 무게를 많이 해서 오히려 더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팔꿈치를 책상이나 의자에 이렇게 가볍게 얹을 수 있는 부분에 가볍게 얹어 주시고요. 반대손으로 팔꿈치 쪽을 좀 고정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볍게 밑으로 손목을 내려줬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다시 쭉 내려주시고 올라와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회씩 3세트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골프 엘보우 근력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요. 테니스 엘보우와 반대로 손바닥이 이제 위를 향하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올라와 주시고, 다시 천천히 쭉 내려주시고, 심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절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의 경우에는 석회가 껴서 갑작스럽게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극심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용을 많이 제한합니다. 그 이유는 스테로이드를 힘줄 실질에 놓게 된다면 힘줄의 위축을 초래한다던가 또는 오히려 파열을 조장하는 등의 악영향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의 과도한 사용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프롤로 주사라고 하는 것은 50% 포도당, 즉 고농도의 포도당 등을 병변 부위에 주입해서 인위적으로 염증을 유발한 뒤에 섬유화 반응을 초래해서 조직의 치유를 도모하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그 시기 동안에는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DNA 주사라고 하는 주사입니다. PDRN이라고 하는 물질을 병변 부위에 주입하는 것인데요. PDRN이라고 하는 것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조직 치유를 도모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의 재생을 돕는 주사인데, 이 조직의 재생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주사를 맞고 나서도 4에서 6주 정도는
최소한 손목과 손 사용을 제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PRP라고 하는 치료입니다. PRP는 혈소판 농축 혈장이라고 하는 것의 영어 약자인데요. 본인의 피에서 혈소판이라고 하는 성분을 추출해내서 이를 다시 병변 부위에 주입하는 치료입니다. 이는 혈소판 홍부 혈장 안에 있는 성장인자들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조직의 재생을 돕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 힘줄이나 인대의 손상에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는 치료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사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또는 힘줄의 손상 정도가 과도하게 심하거나 또는 힘줄 안층에 있는 인대 조직의 손상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은 병변 부위를 절제해내고 봉합을 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인대의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인대를 재부착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술은 절개를 통해서 또는 관절경을 통해서 시행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결과는 증상이 심하지 않고 병변 부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두 수술 모두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병변의 크기가 많이 크거나 인대 손상까지 동반돼서 재부착 수술까지 요하는 경우에는 관절경 수술만으로는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절개술이 조금 더 결과가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꿈치에 발생되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